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전화 들고 와? 이거는 일할 때. 어머! 일할 때 넥타이야! 오늘 내가 어디 중요한 행사 있어? 그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빨리 전화하란 말이야. 조금씩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잘 못하면 그때부터 욕해요. 또 던져요. 뭘 던져요? 뭐든지 던질 수 있으면 뭐든지 사람 있는 쪽으로 그냥 던져요. 네,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운전기사나 자택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에 기소가 됐었는데요. 한 국회의원이 입수한 이 씨의 공소장을 통해서 그 갑질 행각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공소장 내용 보면 사소한 일로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네, 식재료인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유로 직원을 무릎을 꿇리고 그 직원을 향해 책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왼쪽 눈에 맞아요. 네. 이런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걸레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삼각자를 던져서 턱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신발장 청소할 때 기름을 많이 묻혔다면서 직원 허벅지를 발로 찬다. 그다음에 또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다리를 밀어 넘어뜨리는 그런 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서 누구 하나 정말 크게 다치지 않은 사람이 나온 건 정말 천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제 이 정도로 상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폭행 그런 범행이라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게 그렇게 취급될 것이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떠나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이 정도로 정말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폭행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 외에도 여러 폭행 건들이 더 있죠. 지금 보니까 던진 게 뭐 전지가위, 뭐 화분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사실은 흉기로 봐도 무방한 물건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소사실에 나타난 행위가 한 20여 가지가 되는 건데요. 가장 많이 한 행위가 바로 던지기 같습니다. 던지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차기이고 그다음에 뭐 침 뱉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욕설은 보통 한 것 같은데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그렇죠. 지금 그 테이프 커터기를 던지는 거 하면 저희 그 한 20cm 정도의 그 전제 그 가위도 이제 그 던졌다. 열쇠 뭉치도 마찬가지고요. 화분 같은 경우도 흙과 함께 던지기도 하고 화분도 던지기도 하고. 맞으면 무조건 다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것이 바로 이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책도 결국은 위험한 물건에 그 해당되기 때문에. 절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특수 상해 혐의로 더 처벌이 이제 그 가중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행위가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에 그 걸쳐서 반복됐기 때문에 상습성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소장에 나타난 공식적인 혐의는 특수 상습 상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해의 정도가 가장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는 그 죄목이 아닌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이 운전기사한테도 아까 잠깐 소개됐습니다만은 뭐 욕설도 많이 하고 못할 짓들 많이 했는데 운전기사가 빨리 안 간다고 침을 뱉고 또 플라스틱 컵 던지고 이건 운전자 폭행 이것도 가중처벌 대상 아닙니까? 네, 일반 폭행죄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정 강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유를 받게 되고요. 원래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운전자 폭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의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나 형량이 높은 편이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운전자를 폭행을 해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 그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형량이 높아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운전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폭행으로도 자칫 주의를 잃어서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저런 행위들이 다 운전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도중에 일어났을 때만 이제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이 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라도 엄벌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영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명희 씨가 호텔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 일하는 작업자들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뉴스 영상 잠깐 볼게요. 공사 현장 직원의 팔을 잡아 채 몸을 밀치고 서류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는 중년 여성. 지난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직원들을 조사한 경찰은 이 중년 여성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됐을 때 추정됐던 대로 가해자인 중년 여성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라고 직원들은 증언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명희 씨 이걸 전부 다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영장실질심사할 때 돌이켜보면은 법원에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 제출했었고요. 이게 향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나 뭐 감형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피해자들한테 억대 합의금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끼치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분노 조절 그 장애 같은 경우는 네. 하나의 이상 성격에는 될지언정 이른바 그 심신 상실이라든가 심신 변별 능력이 약한 심신 미약이라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화를 못 참는 것은 하나의 특이한 그 성격이지 본인의 행위 당시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징병 수준은 아니다. 네, 그 이성 능력이 마비된 것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그 봐야 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고요. 또 설령 여러 가지 그 정신적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다 손 치더라도 판사가 그것을 반드시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행위의 전후 상황을 봐서 이것에 옳고 그름에 대한 정상적인 시시 변별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형에 전혀 참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사항은 분노 조절 장애는 특이한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 변별 능력, 시시 변별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별 긍정적인 또는 일정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씨는 앞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된 상태고요. 지난달 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결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공소 사실은 그대로인데 1심보다 형량이 높아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검찰과 조재범 전 코치가 양쪽에서 모두 항소를 했고요. 네. 검찰의 구형이 딱히 늘어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중하게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고 본 것이겠죠.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서 8개월 정도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감형 사유가 소멸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원래 이제 합의했던 일부 피해자들이 뭐 탄원서, 합의서 등을 그랬었죠. 제출했다가 합의 의사를 철회하겠다라는 또 그런 의사 표시를 법원에 했습니다. 선수의 폭로 이후에 그랬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그래서 합의 의사를 철회한다라는 이제 의사 표명을 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모든 것들이 다 경합범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도 또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습성이 인정되면은 조금 더 중하게 처벌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구속 사유가 됐던 것 또 양형의 이유는 폭행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성폭행건이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판결에서는 성폭행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뤄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에 그 추가 고소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밝혀진 사항입니다. 즉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소위 그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폭행입니다. 이건 상당히 그 양형이 강한 범죄인데요. 이것이 이제 추가 고소가 이제 그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
1심이 끝난 상황에서 이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항이 연속 송상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안을 빼고 처벌하게 되면 나중에 이 성폭행 사실은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석희 선수의 고소 내용에 의하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폭행건 말고도 다른 시점에서 다른 장소에서 했던 성폭행 사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나 공소 철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은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향후 이 사안은 별도로 다시 이 수사를 해서 공소를 다시 제기해. 예, 다시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역시 여기에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에서는 공소장 철회라든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조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는 지금 적극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경찰이 구치소로 가서 여러 차례 지금 방문 조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